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입니다. 월요일 인사드려요. 크립토모닝 소피고요. 자,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출발은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하락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붉은기 가득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하락률 보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한 3% 가까운 하락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고요. 둘 다 7거래일 기준으로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도 오늘은 좀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죠. 주간 상승세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세가 또 많이 나와준다면 이 하락률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인 것들도 많아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5,09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거래 대금은 도지코인이 제일 많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뒤를 잇고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대금 기준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주요 뉴스 좀 짚어보고 올게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 방법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분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 밸리데이터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원은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 친 비트코인 론자들은 상원의 과세 수정안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지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오는 10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과 코인베이스 주가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 브룩스 바이낸스 미국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VC 자금 19조가 크립토로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아트 NFT 크립토펑크의 누적 거래량이 NBA 탑샷을 추월한 가운데 현재 NFT 누적 거래량 순위는 1위가 엑시 인피니티, 2위 크립토펑크, 3위 NBA 탑샷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뉴스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 상반기에 사실 가격 흐름이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 없는 게 5월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VC 자금은 계속해서 이 크립토 업계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특히 이 다양한 크립토 스타트업들의 1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자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네요. 자, 그런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일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사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과 코인베이스가 같이 간다는 건 그만큼 이 두 자산을 비슷하게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코인베이스가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을 좀 상장하면서 그 추가적인 수익을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아직까지 비트코인 동조화가 크다는 분석 나오는 가운데 10일 나올 실적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될 것 하나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또 0.5% 상승 쪽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13년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지표를 봐야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또 올라간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에겐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눈앞에 둔 건 이 상원의 인프라 비리 중에서 크립토 과세안에 대한 수정 내용이죠. 이게 좀 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협화음이 있었죠.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팀이 와이든 팀. 여기서는 이 브로커의 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여기서는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그 거래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 세금 그 보고 의무를 주자고 했었는데, 문제는 다른 쪽 마크 와너 쪽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네트워크 지분 증명에 참여하는 그런 밸리데이터들에게까지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규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를 두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후자 쪽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례적으로 후자에게 뭐 괜찮은 아니다라고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조금 우려를 낳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수정안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규제가 속된 말로 좀 빡세다라고 하니까 수정안을 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란 분이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요. iOS는 되고 안드로이드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iOS만 살아남지 않겠냐. 안드로이드는 망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거 문제가 많다. 자,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코인베이스 대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맞다.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위너와 루저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죠. 너무 성급한 그런 규제는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원 표결도 남아있고 하지만 이 규제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8월 중순을 또 향해 가고 있네요. 날씨는 아직 덥지만 그래도 조금은 선선해진 기분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